안녕하세요, 지오맘입니다. 오늘은 지오를 거쳐갔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2022년 10월이 이제 막 되었습니다. 네, 지오도 이제 만 6세가 되었고요. 2016년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지오의 세라피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지오가 만 3세 40개월이 됐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지오의 세라피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다시 여기 가까이 대고 그 전에는 지오는 집중 세라피 센터를 다녔어요. 제가 직장맘이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 감이 안 잡히니까 좋다는 센터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니던 그 한국유치원을 그냥 안 다니고 센터를 보내기 시작한 때가 36개월, 만 3세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 유치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해주는 언어 치료를 했었어요. 하루에 45분씩 일주일에 2번.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세라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뭐 막연히 잘 지내려니 생각을 했고, 또 언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발달한다기보다는 언어 치료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유치원 일반 애들과 다니면서 나름 주눅이 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를 갔더니 어느 정도의 맞춤 교육이 되었던 거죠. 애한테 맞춰서 뭐 어떤 그 푸시감을 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때 그래서 신나게 다녔었어요. 애가 2개월 정도 센터 치료를 했었는데 거기는 ABA, 감통, 뭐 스피치 이 3가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지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하는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3살 정도였으니까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어요. 그랬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문을 닫게 돼요. 잠시 그 휴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일을 안 하게 됐고 회사에 잘린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도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계속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지호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지호의 발달이 많이 뒤처졌구나 이제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지호가 40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전공을 살립니다. 교육학을 당연히 배웠어야 하는 그런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전공이 특수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어쨌든 막막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ABA 하는 방법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무조건 카피를 했어요. 거의 똑같이 이제 학습 교재로 올라온 것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가르칩니다. 이제 거기에 도형이 있었고
뭐 숫자가 있었고 rectangle 그렇지. star, heart, circle, 그렇지. triangle, square, rectangle.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맞아요. 그 전에 애가 발화가 안 된 무발화였어요. 지호는 40개월까지 무발화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포인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인팅을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nose, lips, lip, head. 이제 포인팅을 잘하면 과자를 주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포인팅이 되자마자 지우는 발화가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애가 강화제가 세다 보니까 포인팅을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집에서 애를 붙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 ABA식의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좀 더 가까이 보게 되니까 아이한테 대사적인 문제가 있구나. 자폐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호가 변비가 아주 심한 단계는 약을 먹여서 이미 넘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변을 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보이니까 이 변을 누기까지 그게 통상적으로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그 사이는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이가 제가 학습을 가르칠 때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배가 아프니까. 그리고 배가 아파서 변을 잘 못 보니까 그게 수면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았고, 이제 수면과 연결이 되니까 학습할 때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3단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너무 괴로워하는 그 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변비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옛날에는 뭐 자두도 뭐 푸른이죠, 그죠? 그게 자두인가요? 네, 자두도 먹여보고 다 했었죠. 근데 효과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결국 한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 한약을 먹인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게 뭐 애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게 다 변해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폐와 변비의 어떤 그 연관성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비를 잡아보고자 한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약이 제가 사는 곳이 두바이다 보니까 해외 배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약을 뭐 진맥도 짚어보지 않고 지어주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한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자폐 쪽을 다루는 그런 특화된 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제가 한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호가 40개월에서 41개월이 넘어가는 그 당시였어요. 그때 지호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약을 복용시키면서 식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글루텐, 카세인 프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식단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붙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ABA식의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또 집에 있으니까 남편도 그때 집에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 식구가 집안에 복작복작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를 붙들고 맨날 같이 놀아주고 상호작용해주고 엄마는 잡아놓고 가르치고 또 시기도 시작하고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면 ABA와 감통, 식단 이 세 개가 함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개월에서 41개월 넘어가는 사이에 지호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합니다. No, it's a fox. Good. Behind the hut? No. No, it's a Cat. cat. Good.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 happy and you know, and your face surely shows. If you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 happy and you know, stomp your feet. 그렇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말이 트인 거죠. 말이 트이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학습하는 능력이 속도가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What does lion say? Why? What does cat say? Well done. What does cow say? 무. 그렇지. 그 장족의 발전을 했던 지호의 그 터닝 포인트, 그때 먹였던 한약에 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한약은 사실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여러 의견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의 모든 의견은 지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일단 지호만을 보자면 저는 그 원장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의학 쪽에 눈을 뜨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세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또 제가 따로 알아본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 생의학을 파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장뇌축 이론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을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지호가 사실은 이 장이 망가지면서 퇴행을 시작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설탕도 완전히 제거하고 뭐 이런 엄청난 노력들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올가닉으로 다 바꾸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약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한약만 먹여서 아이가 좋아졌다면 이거는 한약의 효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를 붙들고 가리키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이 아이와 엄청나게 놀아주기도 했고, 온 식구가 지호만을 바라보면서 24시간을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3, 4, 5, 6. 그래서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 사이의 애착이 이루어진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착이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시작하는 것이 인지발달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미 지호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베이스가 형성이 되면서 함께 시작한 것이 인지 수업이었죠. 제가 애를 붙들어 놓고 가르쳤으니까. 1, 2, 3, 4, 5, 6. 또 생각을 해보면 식단도 한 거죠. 그래서 지호는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한약이 좋다, 정말 한번 시도해봐라.
저는 그런 얘기를 섣불리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일단 한약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아니죠. 한약은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한약 자체 가격이 한 6, 7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한약을 받을 때 저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었어야 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온라인이라기보다는 줌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그 컨설팅 하시는 분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이의 감통을 하면서 그 경과를 줌 통화로 하는 뭐 이런 게 필수였었어요. 그게 한 달에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랑 또 감기에 걸렸을 때 양약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거를 필수로 지어서 받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딱 100만 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치료도 병행하면서 뭐 한약 100만 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서 한약도 열심히 먹이고 거기서 하나는 그 감통 수업도 제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줌통화도 딱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통 줌통화가 30만 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ABA 컨설팅을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감통 선생님의 그런 어떤 교육을 제가 어떤 감통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 선생님이 뭐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논하는 게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ABA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하고 또 그 엄마에게 피드백을 정말 매서울 정도로 주세요. 그래서 그 ABA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는 지금과 그때 감통 수업을 받고 있었던 그 줌통화 30분씩의 제가 그 효율성을 비교를 하자면 저는 ABA를 이렇게 높이 삽니다. 그런데 금액은 ABA 컨설팅이 그 감통 수업의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한약을 지호에게 딱 10개월인가 12개월 요 정도만 먹였어요. 그리고 한약을 끊습니다. 이유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약은 최소 2년을 먹여야 되고 그 중간에 관둘 경우에 아이에게 퇴행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한약을 끊으면 애가 퇴행이 올까봐 한약을 먹이나?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애가 점점 좋아지니까 한약을 먹여야지 애가 퇴행이 올까봐 한약을 무서워서 먹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영양제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한약을 먹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약만을 먹이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중간에 영양제 같은 걸 추가를 하십니다. 마그네슘이나 뭐 비타민 B나 비타민 D 뭐 이런 걸 먹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먹이다가 이게 한약의 효과인지 영양제의 효과인지 식단의 효과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약을 완전히 끊습니다. 제가 그때 끊을 때는 오래 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두 달 정도 안 먹이다가 다시 재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호를 보니까 퇴행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떨어지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발달을 했으면 발달을 했지. 그래서 글쎄요, 한약을
저는 권하냐 권하지 않냐,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생체적인 리듬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생체적인 리듬이라고 하면 아이가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그리고 배변하는 거, 이 세 개의 사이클은 아이 발달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당연히 학습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도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자기의 능력의 100%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경우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라나는 아이고, 우리처럼 그 뇌가 뭐 이렇게 거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활발해야 아이 발달이 잘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발달이라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한 달이 중요하고 두 달이 중요하고 1년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의 뇌는 그때 엄청난 발달을 하니까요. 여기서 지연이 되면 엄청난 그 또래에 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2살, 3살, 4살, 뭐 이렇게 5살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식단을 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식단이 다인 것 같아요. 생체의 리듬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이 망가졌다는 거는 대사상의 고장이 났다는 의미인데, 대사상의 고장이 났다는 의미는 아이가 유전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독소의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그 이론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요소들을 다 없애주는 거죠. 어쨌든 지호는 저의 이런 믿음에 따라서 식단과 그리고 영양요법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고,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효과는 사실 제 생각에는 한 2-3주 안에 아이가 확실히 잠을 더 잘 자고, 변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변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효과는 사실 한 달 안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를 회복하고 정상화 돌리는 그 사이클이, 지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년 반이 훨씬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기는 정말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호 같은 아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잠도 잘 자고 뭐 변도 잘 싸고 뭐 다 좋은데 발달이 느린 아이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시기가 그 정도까지 영향을 줄까? 저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생체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발달이 치고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제가 말한 이 3가지 바이오 리듬이 생체 사이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꼭 식단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지호의 홈 세라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BA 컨설팅에 대해서 제 의견과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Awesome! What's this? Paper. Awesome job!